안녕하세요. 주식구견인 문견호입니다. 네, 22년 7월 14일 주식앤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가가 어제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행히 미국장의 마무리 반등을 좀 잘 해주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차익과 비차익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상승 종목도 좀 늘어났죠. 그리고 어저께 왜 제가 한 302에서 그 다음에 뭐 310 요 정도 사이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중간인 한 305쯤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하락폭은 됐지만 그렇게 뭐 하락폭이 깊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이 1310원대를 떼면서 위로 올라갔죠. 지금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있는 게 오늘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해줬어요. 매수를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옵션 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줄이려고 했겠죠. 어제 그 영상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은 310까지는 갔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콜옵션에 대한 손실이 많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지수를 좀 끌어올리면서 콜옵션에 대한 손실을 갖다 좀 많이 줄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수가 연달아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신용잔고는 다시금 17조를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 23조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악성적인 그 신용 물량들이 17조까지 빠졌을 때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다 빠지고 나서 이제 17초쯤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 버티고 있는 거고 다시금 이때쯤부터 신용을 그간 안 썼던 사람들이 저가 매수로 신용을 쓰면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다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미국 시장은 다시금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오늘 옵션 보면은 어저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걸려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게 지금 콜옵션에 대한 손실이에요. 손실분인데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야지만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손실을 갖다가 여기가 아니라 이까지 올림으로써 좀 많이 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콜옵션, 풋옵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는 부분 볼 수가 있는 거고 항상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이렇게 큽니다. 계속 이렇게 파도 타기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콜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풋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속 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 합의 첫 발을 내딛었다. 뭐 식량난의 원인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이제 곡물 수출 중단 사태를 갖다가 조금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도록 첫 발을 디딘 건데 이제 흑해 항로를 갖다가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지금 최대의 곡창 지대잖아요. 여기에 인해서 이제 쌓여 있는 곡물들을 갖다가 흑해를 쓰질 못하니까 계속 썩히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풀어줬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썩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식량 부분에 대한 이제 가격대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량난은 조금 해소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부분이 다시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내용이 6월 소비자 물가가 9.1% 급등을 했다. 81년 이후에 최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23년 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가가 9.1%라는 말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 많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5%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9.1%가 월에 올랐다는 얘기는 4.1%가 실질적인 그 가정의 가처분 소득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계속 높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중에 화폐를 갖다가 흡수를 할 거예요. 화폐 흡수를 하면서 물가를 낮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화폐가 흡수가 된다면 자산 자체에서 거품이 빠지게 되고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어저께 일시적으로 이제 보합권까지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이것도 내일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내 시장처럼 프리미엄을 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국내 시장도 보합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는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오늘도 비슷한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100bp 인상 대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100bp라는 게 비드 포인트거든요. 비드 포인트.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100bp가 1%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0.25 뭐 0.25%는 이제 25bp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일단 1%까지 상승을 시킨다는 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이미 100bp를 갖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도 아마 빅스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본 유출을 갖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조 단위의 이제 금융 범죄를 갖다가 이렇게 좀 강하게 때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역 40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높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있는 이제 금융 범죄, 이제 주가 조작이나 지금 뭐 찌라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찌라시 돌리는 거. 그리고 그 유료 리딩방 사기 같은 거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인 이제 그 강도가 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거의 한 10년도 안 살았죠. 근데 죽은 사람은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동일범이 생기게 된다면 이진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 펀드를 건드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전 정권에 대한 그런 적폐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정정권 뭐 정치 보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이게 옵티머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라임도 있고, 그 다음 조국 펀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조국 펀드 부분은 확실하게 덮어 쓴 겁니다. 이거는 조카가 덮어 썼어요. 이거는 덮어 쓴 거고 조국 펀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재수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라임도 같이 이제 뭔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 증권수사부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킨 정도가 아니라 인력을 갖다가 거의 한 1.5배 이상 늘렸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금융수사 범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금융감독원장 자체도 시장 교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를 갖다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유의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 거미줄 같은 지분 관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 조작이 갖다가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리고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무조건 향후에 큰일이 날 거다. 특히나 카나리오 바이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기존에 있었던 형량들보다 대폭 늘었다고 되어 있죠. 금융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가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가 엄청 뛰더니 하한칸 직행. 김민경 소피콘에 무슨 일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공구음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웬만하면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이따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에서 사가지고 끝까지 먹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력들도 그렇게 못 먹어요. 왜냐면 세력들도 어쨌든 간에 자본을 자기들이 샀던 거를 갖다가 신규 들어오는 주주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 시장의 비이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0% 구간이 이제 수익이 나온 것이라고 치면은 세력들은 아마 20-30%에서 익절하고 나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무리 주식 수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비이성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마이클 버리가 그래서 그 테슬라 숏을 일찍 쳤다가 지금 박살이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빅쇼트에서 영화 주인공이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빅쇼트를 맞고 골로 간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일 주식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격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권리랑 나오기 이전보다 훨씬 더 가격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권리랑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간 사람들은 무조건 손실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바로 이제 하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탈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실 권리락 이전에 샀던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차익이 지금의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걸 갖다 상쇄를 시킬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안 될 거니까 문제가 될 거고요. 이에 관련된 거 뭐 제가 몇 개 말씀드렸죠. 대성에너지, 그다음 하잉크 코리아,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무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인투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실리콘 투인가? 네, 이것까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제가 되죠. 좀 이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공구먼부터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이게 그렇죠. 여기 주가가 박스권이 항상 이거였는데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권리락 걸리고 나서 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격대가 거의 5,000원대에서 지금 10배가 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10배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지금 오늘 하한가가 여기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락 가격대에서 동일하게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격대가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으니까 내일도 분명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구간대에 샀거나 이 박스권 내에 산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박스권의 이 가격대보다 이 위에 있는 이 위에 그려지는 여기 박스권의 이 가격대보다 여기에서 그려지는 이 박스권이 깊이가 훨씬 더 길잖아요. 길이가 그죠? 거의 한 이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80% 정도 되는 8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부 다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거는 회사가 좋든 나쁘든 간에 박살이 날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많이 나는 거예요. 다른 회사 한번 볼까요? 하이크 코리아 똑같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회사의 본연의 가치 이상으로 훨씬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박스권보다 이게 훨씬 더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떨어진 갭이 이 정도라고 본다고 하지만 이 정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죠. 이것도 거의 한 20대 80% 거의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이크 코리아 그렇고 대성에너지 똑같죠. 여기서부터 뭐 이 정도 갭, 이 구간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중도 어느 순간 보면은 그런 이제 시장의 신뢰감을 심어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에게 무상증자를 하면은 이렇게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신뢰감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나고 나서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형태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리락 나왔죠. 지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회사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게 뉴스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쯤에서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제게 이제 문의 주신 분이 있었을 때 제가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회사의 가치고 뭐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약간 케이스가 다른 거는 이제 최고가, 그러니까 상장 최고가가 지금 현재 권리락이 하고 나서도 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언론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시장 보시면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이게 빨간 봉이 아직까지 파란 봉을 갖다 크게 밀어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미국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여기서 이만큼 더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일. 그러면 여기 지금 하단에 걸리는 게 얼마 없잖아요. 저항대가 되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0.5%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23일인가 발표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100bp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거는 수직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다음 달에 0.5 이상을 올려야지 이게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이 100bp가 이번 달에 미국이 하고 다음 달에 하지 않겠다는 결론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박스권이 계속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한다기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은 무조건 하향입니다. 하향. 상향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TQQQ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단타를 치는 건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ETF를 투자를 하시려면 인버스나 SQQQ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뭐 내일도 벌써 금요일이네요. 내일 시장은 아무쪼록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